자,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재창이형. 네네. 뭐 지금 들어보니까 재창이형으로 들리네요라고 하면서 그 강백신 검사. 어미준 검사, 강백진 검사 네. 다 그랬죠. 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제가 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거는 들리냐? 자기네들은 그 기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예. 왜 다시 한번 야. 이걸 확인하냐면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정영학 녹취록에 이들의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이 쭉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주범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예. 이재명을 주범을 만들려고 하니까 누구를 링크를 해야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정진상 실장을 링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진상 실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1차 수사팀에서 녹취록에는 재창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네. 2차 수사팀에서는 실장님으로 바꿔요. 이 재창영을. 재창이형을 예. 네 글자인데. 예, 실장님으로 바꿔요. 예. 바꿔서 예. 뭐냐면 예.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공소장에 네. 어미준이가 우리 양분남 의원이 질의를 하거든요. 예. 이 공소장에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공소장에. 근데 정진상 실장을 예. 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공소장에는 뭐냐면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 공소장이 들어간 거고 그 의도가 뭐냐? 가장 중요한 배경에 이 정영학 녹취록의 실장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거는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제가 막내 검사가 김경환 검사한테 일부러 네, 질의를 한 거예요. 맞아요. 김경환 검사 이거 어떻게 들리냐? 이 녹취록 어떻게 된 거냐? 예. 이 녹취록 조작이 됐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150명의 검사를 다 투입해 가지고 전격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요. 주범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아마 뭐냐면 탈탈 털어도. 아니 뭐냐면 가장 직접 증거를 다 털은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경기도 공무원들, 가족들, 뭐 주변 다 수백 번 다 예. 털은 거 아닙니까? 수백 명에 다 털었어. 예. 이재명을. 예. 잡기 위해서 주범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오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유동규와 남욱과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방용철. 그다음에 김성태. 또 하나는 김성태. 예. 거기서 박상용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범을 예. 만들고 종범을 너 이완용을 하자. 예. 이렇게까지 저 변호사와 대화하고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딜이 아니에요. 애걸복걸하잖아요. 애걸복걸. 박상용 검사가. 맞아요. 예. 이 구조가 똑같다는 도와달라고. 거예요. 대장동하고 쌍방울의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사 구조가. 수사 구조가. 예. 그렇게 이제 예. 한 사건이 이 사건으로 다 나온 건데 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조작의 증거의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재창형을 네. 실장님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 나 다 특검에 수사 받을 거다.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검사들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싹 다. 속기록에. 그 다음에 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 진짜 머리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 얘기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야, 저도 그래서 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정말. 어디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걸 얘기하고.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딱 하는데 야. 아니 윤석열이가 그 바이든을 날리면서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걸 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김학이 아니라고 검찰이 그거 얘기한 걸 그렇게까지 다시 하는 거냐고 내가.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저희들은 이제 그 시청자니까요. 예, 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격분하셔서 막 소리치고 야단하는데 이원석 총장은 목소리를 한 번도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톤을 낮게 해서 마치 가르치듯이 그렇진 않고요. 내가 볼 막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원석 전 총장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파장에 대한 예.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봉쇄 전략으로 들어온 거죠. 그 봉쇄 전략이었군요.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건이 이러면 앞으로 검찰이 다 죽으니까 다 구속되니까. 아니 그렇게 되고 예. 그 이후에 특검 수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국정조사가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예. 그럼 국정조사의 타겟팅이 네. 바로 이제 조작 기소고 그 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이원석 전 네,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예. 이것도 매우 드러난 건데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 어미준과 네. 강백신이 7월 달에 발령이 나거든요. 네. 5월 달에 먼저 가서 예.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 수사를- 기록을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거는 저기 뭐 그래 그것은 이미 이제 발령장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그러한 이제 지휘 체계의 문제들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저는 그 압수수색 조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뭐냐면 유동규가 이제 그 뇌물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가방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사실혼 관계인 여자 배우자예요. 예, 그 예. 백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유동규. 그거를 압수조사를 하는데 네. 피의자를 누구로 적시하냐면 예. 이재명을 적시해요. 이재명. 피의자를 피의자로. 조사- 그 압수조서에 예. 압수조서를 써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 압수조서에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유동규나 이런 예, 사람을 써야 될 거 부인을 아니에요. 써야- 부인. 예, 예. 근데 압수조사에 피의자 이재명. 이재명을 쓴다고 이재명을.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쓸 수 있다. 송경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라도. 예, 누구라도 쓸 수 있다. 아무나 막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어제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예, 그럼- 이재명이 누구냐, 예. 누구라도가 해당이 되느냐, 아무나에 해당되는 거냐, 야당이 대표인데 예,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그거는 피의자를 이미 이재명으로 적시한 것은 예. 그들의 기획과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도 다 분명하게 드러난 드러나는 거다.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증인이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냐? 목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게 예. 드러난 거고 예. 거기에서 그들의 검사들의 세계에서 드러난 예. 거고 쌍방울 사건에서도 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예. 주범을 만들겠다고 하는. 예. 이게 전체적인 이 검찰의 수사의 설계와 얼개가 다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강백신 검사가 예, 예.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서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예. 에, 전략입니까? 전략을 한번 하고 들어왔겠죠. 전략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그 국민들은- 오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대로 드러났고 그러면서 그 양보남 의원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네. 보안 수사권 관련된 부분도 네. 국민들이 조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 여러분이 다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작심이 딱 돼요. 아, 저런 정도면 이거는 곤란하다. 저렇게 지금 이 와중에 그 작년에 검찰청 문을 닫고 1년 동안 이렇게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디서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이 검사들의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원석도 그렇고 송경호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호승진 전 검사 호승진, 지금 예. 호승진 검사가 이게 다 재판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그런데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국정조사는 뭐냐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준 이유가 뭐냐면 권력 남용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예. 그냥 약간 이론적인 얘기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예. 이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권력을 남용하지 말하는 거예요. 시민적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근데 너희들 못하면 4년마다 바꾸겠다. 네. 이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공화주의라는 게 권력 분립아니에요. 예. 이 견제와 균형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라는 거예요. 이 시민적 통제가. 네.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자신들이 법에 의해서 예. 법을 남용해서 법치주의라는 이 이름 하에 권력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기들이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누가 견제할 수밖에 없냐. 결국은 시민의 책임을 부여받은 입법부가 네. 권력 남용을 방지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국정조사라는 네.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에 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다. 야, 전 대한민국 검사들이 검찰청 문도 좀 내려갔고, 예? 중수청, 공소청 분리도 됐고, 그동안 잘못된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회에 와서는 예의를 갖추고, 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과거에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 저도 놀란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 제가 검사들 대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윤석열,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아주 비판의 칼날을 네. 막 쏟던데요. 페이스북에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내놓고 있는데 이 윤석열 김건희를 뭉개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옹호해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당사자들이 네. 어제 그 국정조사장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어처구니가 검찰의 그냥 없더라고요. 대변인인데 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화면에 비친 모습은 네. 국정조사 심지어 국회 국민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 분이 계시지만 그거는 국민 앞에 선 거예요. 국민 앞에 서서도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검찰 이거 그냥 큰일 날 뻔했다. 네. 예.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가 왜 검찰 개혁이었는지를 네.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어제 국정조사장이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새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왔는데 나왔죠. 충격적인 것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었어요. 예.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하고 유사점이 계속 이제 발견이 좀씩 되고 있는 건데요. 목표를 이재명이라는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정하고 사실상 전부 꿰맞추기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원석 총장은 어제 현장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또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원석 네.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이었고 그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생각해봐라.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서 네. 대선을 했다. 패배한 대선 후보 그것도 1,600만 표를 넘긴 후보 야당의 대표이고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 네. 15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했고 그럼 수사관 네. 거기까지 다른 사람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군단을 형성해서 이재명 정적 제거한 것이 사실이다. 이걸 인정해라. 예.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검찰은 두 가지 전선을 형성했다. 그 두 가지 전선이 뭐냐. 첫 번째 전선은 대장 위례 신도시 백현동 성남 FC 사건이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미준, 강백신, 호승진 이런 검사들 다 투입했고 두 번째 전선은 뭐였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박상용 검사 네. 거기에 이제 그 김영란 검사 등 이런 검사들을 다 투입했고 예. 그 지휘부가 누구였냐.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렇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예. 이 사람들이 지휘부를 결성해서 예. 실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8개 혐의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투입을 했는데 네. 실제 뭐였냐면 주범을 이재명으로 타겟팅하고 그쵸. 예. 모든 수사 인력을 다 투입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를 들어가냐면 진술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가장 약한 고리인 유동규 부패한 사람에게 죄 봐주고 네. 이화영인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는 7년 8개월 유죄를 주고 네. 두고에 거기에 같이 공범했던 방용철 예. 쌍방울 부회장은 네. 집행유예를 풀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동규 네. 진술 회유 압박하고 네. 남욱도 회유 압박해서 이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뭐였냐면 이 대장동과 관련된 실록이 하나 등장해요. 네. 정영학 녹취록이죠. 네, 정영. 2012년부터 21년까지 거의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김태훈 이 일기 수사팀을 예. 이끌었던 지금 대전 고검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건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 예. 그 누가예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그건 무엇을 이 수익을 네. 대장동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네. 그런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장동 일당들이 김만배, 네. 유동규, 정영학 얘기하는 남욱 이 사람들의 녹취록이 10년간 기록이 돼요. 예. 그럼 이 대장동의 주범이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대장동 수사 2기팀 들어서서 이 이 팀은 누구를 타겟팅하냐면 주범을 네. 이재명을 만들고자 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게 정의왕 녹취록에는 예. 이 주범들을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과 저 정진상과 김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범들의 얘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대장동 일기 수사팀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건데 그렇습니다. 수사팀 2기에 들어서서는 예.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재명 타겟팅을 들어왔다. 그것도 150명의 검사, 수사관,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예. 인력들을 투입해서 예. 이재명을 타겟팅한 예. 것이 어디에 핵심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이 이 사람이 부부장 검사인데 지가 주도해서 한 부만 도려내고 자 목표는 하나다라는 것이나 한 부만 도려낸다 말이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럼 그 환부라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명해서 이것을 도려내라라고 하면 그 진술을 받아낸다 이제 그러면 누군가 이걸 시켰겠죠. 한 부만 도려내라고 누군가 시켰겠. 지가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서 부부장 검사가 환부만 도려내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예. 미친 검사가 아니면 누군가 오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검장 오다를 받고 가능합니까? 대검으로 갔겠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더 바뀌었죠. 대통령실에서 뭔가 오다가 있었겠죠. 그러면 통상적이면 이렇습니다. 조직사회가 상명하공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막 조사를 해봤는데 그전에도 뭐 한 1년 조사를 했는데 별거 없어. 이거 도저히 이렇게 연결하기 어려우면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무리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공직의 기본 아니에요? 만약 혐의가 중요하게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막상 조사를 해보는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단과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위에서 오다가 왔으니까 환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것은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가 누군지를 이 자를 진짜 법적으로 족치하는 건 뭐냐면 네 놈한테 시킨 놈이 누구냐를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하고 말 따먹기를 하면서 저 놈이 완전 거짓말을 시킨 애가 아니라 이 위에서 이것을 환부만 도려내라고 시킨 놈이 누군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밝혀내는 게 이번 국조특위에 아니 이번 국조에서는 못 밝힌다 하더라도 저놈을 직권남용이다 무슨 이런 걸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지금 감방에 있고 평생 못 나오겠지만 제가 주창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들이 빼돌린 돈이 외국에 얼마가 어떻게 있는지 이거 찾아봐야 우리가 국고환수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을 했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빼돌렸을 텐데 저수지도 2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 자가 무슨 수준의 지실력에 이재명을 죽이고 살리고 결정을 하고 환부를 지가 어떤 수준으로 도려내요. 이 놈을 시킨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이 속성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중수청에 남아있을 수 있고 여전히 이것들이 사실에 기반한 수사가 아니라 예단과 편견에서 어떤 놈을 죽이라 하면 사냥개처럼 덤벼들어서 할 수 있는 이 자의 최상위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서 단죄해야 한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은 더더욱 알고 있을 테고 윤석열은 모를 리가 없죠. 김주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런 자들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 이거 족쳐야 됩니다. 제가 족친다는 것은 두들겨 패자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수사할 때 그 지시자를 찾아내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은 윗선은 오늘 나왔다고 봐야 돼요. 뭐 무슨 얘기냐면 남욱 사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기 수사팀을 꾸리면서 그 엄 검사와 강백신 둘이 5월달에 미리 왔다는 거잖아요. 행동대장들. 예, 5월달에 왔고 7월달에 정식 인사가 발령됐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5월달에 와서 사건을 미리 들여다보고 7월달에 수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5월달부터 그냥 수사를 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5월에 사실상, 보냈냐? 예. 7월이 검찰 인사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그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2달 있으면 검찰 인사 이동 시기인데 2달을 못 참은 겁니다. 더 예, 빨리 가서 빨리 2달을 해라. 못 참아가지고 2달을 못 참아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한동훈이 들어와서 사실상 한동훈 자신이 검찰총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5월달에 어미중 강백신 두 검사 말고도
그 당시에 사전에 5월달에 바로 검사 인사조치를 여러 건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어미준 검사는 창원에 있었고 강백 씨는 서울 동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원에 있는 사람, 창원에 있는 사람, 서울 동부에 있는 사람, 고등검찰청도 달라요. 그러면 이들을 전부 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검밖에 없고, 아, 그렇죠. 예. 대검이 현재 검찰총장의 공석이었고 한동훈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인사는 한동훈이 한 인사입니다. 아. 그럼 결국은 사실은 이 건은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라는 거는 오늘 발언에서 다 나왔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송정은 당시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무대리, 이 두 검사를 직무대리 보낸 거 누구가 한 거냐 그랬더니 내 권한에 따라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중앙지검장 나부랭이가 이거 어떡합니까? 창원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고 동부지검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는 거를 중앙지검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정훈은 자기 손에서 끝내려고 했는 건데, 예, 이 인사만 놓고 보더라도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는 오늘 다 나왔습니다. 예. 많이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따로 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나왔다. 답은 나왔다. 윗선 얘기하니까 예. 우리 잠깐 지금 우리는 남욱 대장동, 그러니까 남욱 유동규 대장동 서울중앙지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그 이야기가 국정조사 나왔잖아요. 우리 잠깐 수원지검 쌍방울로 가면은 어제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안 다룬 것 같아서 김태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처남이에요. 처남, 그러니까 처남 매제지가 매제인 거죠. 처남 매제지가.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 여동생의 남편인 거죠. 그런데 아니 왜 중앙지검에 박상용, 김영남 검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 3명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조주영, 한강일, 이윤한 검사. 근데 이들이 파견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윤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 매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헌, 이 사람이 재경총괄부장입니다. 쌍방울에서. 이 사람이 태국에서 바람을 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간질을 김성태 회장과 이간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밝혔던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이렇게 이간질을 했고, 쌍방울 회장과는 본인이 싸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윗선에서 어디까지 이거를 그림을 무조건 그리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가, 이윤한 검사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검사가 그렇게까지 이간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억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이다. 윗선이 누구냐? 지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한동훈도 있을 거고요. 그 윗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쌍방울이나 대장동이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면 수사가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초록이 동책이에요. 예. 이제 저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저질러 놨던 일은 무슨 대장동 사건이나 지금 뭐 대북 송금 사건이나 대동소이 비슷한 패턴이고요. 이걸 이제 밝혀내는 과정에서 남욱 같은 사람이 지금이라도 저 얘기를 해주니까 좀 더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고, 유아영 부지사 관련돼서도 뭐 수도 없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것들이 조작했구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 김만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만배 이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을 모든 걸 주도하고 박영수한테 돈 처먹이고 막 그렇게 해가 지가 뭐 죽이니 살리니 했던 자 아니에요. 이 사람 한국일보 기자 출신 아닌가요? 예. 그럼 기자 출신 같으면 양심이 턱끝이라도 남아 있으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말로 상식과 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당신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하나 있죠. 김만배 누나가 누구 집을 사줬습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잖아요. 예. 연희동에. 그거 수사도 안 했어요. 어떤 돈으로 이 김만배 누나가 현찰을 가지고 그 집을 수십억 주고 사느냐고요. 이거 왜 끝나버렸습니까?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만배란 이자가 실제로 기자 출신으로 법조 카르텔 만들어서 헤쳐먹으려고 댕기면서 이 초대형 사건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만배가 이 이야기를 듣거나 김만배 가족이 들으면 이야기 다 해라.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다 해라. 그리고 당신의 누나가 진짜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거, 그 돈 누구 돈인지 밝혀라. 다 지금 실드 쳐갖고 누가 봐줬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다 봐줬다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유동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란 놈이거나 미친 놈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그 당시 사실을 다 왜곡해서 진술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을 다 이제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다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난 한번 들어봐야 한다. 이자가 예.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의 개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놈 다 팔아가지고 진술을 왜곡하잖아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뭡니까? 김성태라는 자의 그 개인 범죄 무시무시한 한 50년 정도 실형이 예상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원하는 진술대로 다 바꾸고 이자가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도 불러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질문하면서 이자가 어떤 답을 하는지 진짜 민간영역에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들도 나와서 실제 진실을 밝혀라. 안 밝히면 자유인데 밝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기록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검찰이 법이라는 칼을 들고 우리 국민이 선택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퍼즐을 맞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녹취록의 단어 하나까지 뜯어고치고 어린 자녀의 사진까지 흔들어대며 한 인간의 영혼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정의이고 법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조작의 설계도를 그렸는지, 누가 그 명령서를 전달했는지 그 윗선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높은 담벼락 뒤에 숨어 몰랐다고 잡아떼도 진실의 빛은 결국 그 어두운 구치감 바닥까지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는 이 땅에서 권력이 사람을 사냥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